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심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도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의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 면접을 치른다고 하니까 블라인드 면접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그거 잘 모르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내가 가려? 예. 뭐 이거 뭐 다 가리고 면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면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서류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공정하게 블라인드 학교 이름이 예, 안 맞습니다. 나오고 수험번호, 뭐 학교 이름, 뭐 수험생 이름. 또 중고등학교 있죠, 학교명 있죠. 또 학교를 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부모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아예 그냥 가리고 블라인드 가리고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를 들면 봉사활동 보면 거기에 왜 학교명이 왜 있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명 비슷하게. 그럼 지역명도 다 빼나요? 예, 다 뺍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학생부 종합평가의 원래의 목표 자체는 그 상황도 이해를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공정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하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또 자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 지워져 버리다 보니까는 자격 체크도 하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7개월 전에 지금 그걸 다 블라인드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대학에서 상당히 일대 혼란이 일었던 그런 방향이라고 대학에서 지운 건 없잖아요. 학교에서 보내올 때 보내올 때 지웠는데 1차 지웠고 1차 지우고 다시 본 다음에 대학에서 다시 한번 본다. 덜 지워진 것들은 다 지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에서 걸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6개 대학 특정감사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뭐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실태 조사를 했었고 거기서 뭐랄까요 그 고교 등급제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6개의 대학을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기업대학 3개고 건대, 경희대, 고대고 시읍대학들,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렇게 했는데 고교 등급제는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고교 등급제는 뭐 어차피 뭐 그 학생들은 등급들이 낮지만 역량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랄까 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선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에서 부모 및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37명은 아예 그냥 그 문제 없음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은 좀 나온 것 같고 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경력 의심 문구가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 그런 내용도 있었고 서울대는 어학 성적 같은 경우가 이제 제공이 됐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2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건대는 12명의 교사 추천사에서 그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가 그대로 기재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해서 어떤 제재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교 등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블라인드 쪽에서는 좀 문제점이 조금은 있다라고 발견이 됐는데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죠? 고교 등급제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시가 늘려야 된다. 공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교과 전형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별로 혐의가 없는 걸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는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고등학교도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게 되면 학교 수업 자체가 요원하죠. 쉽지 않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쉬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 선생님한테 설명 그분들이 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보습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뭐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학교가 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사교육비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서두에 지금 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블라인드 면접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학교 코드라든지 뭐 수험생 뭐 그 성명이라든지 또 수험 번호 뭐 학교명
학교명을 또 유출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그 친인척 정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워지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학생들이 누군지도 몰라야 되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와서는 안 됩니다. 면접 때. 예,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넓은 옷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입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서로 옷을 바꿔 입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블라인드 면접도 뭐 다른 면접이 아닙니다. 대학마다 어떤 그 평가 요소라든가 평가 항목이 있을 거예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이 뭐 인성 40%, 잠재 역량 30%, 그다음에 학업 역량 30으로 해서 그 인성 쪽으로 봤을 때는 성실성, 타인 배려, 자기 존중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보시면서 내가 지원한 대학은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평가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물들이 많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 전에 선배들의 얘기도 다 들어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라는 얘기를 들어있고 그러니까 꼭 사교육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성의 있게 진정하게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많은 그 자료들을 좀 다운받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편견 요소를 제외하고 정말 그 역량만을 평가해서 뽑겠다라는 그 좋은 취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역량 기반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블라인드 면접 그 진행 순서는 면접 대상자 발표는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 발표가 되겠죠. 뭐 4배수면 4배수에서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며칠 날 그 면접하러 오세요라고 이제 합니다. 면접 대기실 하는데 자기 수험번호가 원래 수험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를 가지고 면접을 하진 않아요. 가수험번호를 받게 됩니다. 가수험번호를 받게 되니까 몇 시에 딱 면접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오후에 딴 데 또 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험 날짜가 막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번호를 전부 다 수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전반이면 갔는데 내가 꼭 1번이면 1번에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가 순서, 가번호를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가번호는 따로 주고 그다음에 랜덤으로 다시 뽑아서 하기 때문에 50번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험번호는 뭐 몇 번인데 가수험번호는 이제 순서가 있겠죠. 가수험번호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몇 시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해서 면접실로 이동을 한 다음에 면접하고 퇴실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고 그 평가 요소별 면접 질문 예시인데 도입을 하는 경우에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어이구 밥은 먹고 왔냐 춥지 않았느냐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잘 왔냐 뭐 물론 릴렉스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공정성 때문에 그걸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그렇게 해주고 어떤 학생은 따르게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질문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번호 몇 번 학생이시죠? 오늘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지원 동기, 학과 지원 동기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를 좀 시켜가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할 거니까 질문을 또박또박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이렇게 나 너무 무서웠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대학도 거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번호 몇 번 학생이시죠? 오늘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부터 물어볼게요. 또 앞으로는 이제 이유는 생활기록부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할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학마다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인성, 잠재 역량, 학업 역량 이런 식으로 줬는데 크게 보면은 서류하고 비슷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학업 역량 같은 질문을 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 중에서 뭐 가장 뭐 두드러지게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뭐 그런 거는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고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구체적으로 국어 시간에 뭐 이러한 내용들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세부 능력 사항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그걸 문제로 발췌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럼 거기에 또박또박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업 역량이나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사전 리딩을 다 합니다. 다 읽어와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제 거기서 질문이 나왔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팩트들은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받기 싫으면 지가 답변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명확한 답변. 더 이상 답변이 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좀 잘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전공 적합성은 뭐 저희 대학교는 미리 얘기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이제 전공 적합성 파트에 넘어갔을 때 우리 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희망 진로가 뭐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그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질문들 또 봉사활동을 뭐 지속적으로 했고 뒤에 뭐 행특에 가서 담임선생님께서 뭐 자랑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봉사를 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는 내년 봄에 꼭 우리 대학에서 보면 좋겠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 잘했어요. 뭐 마치 뽑아줄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치레로도 사실은 되는데 이게 자꾸 엄격해지다 보니까 아예 공정성 때문이라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원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수고했다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죠. 뭐 커다랗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되게 또 서류 확인 면접이고 뭐 대학 와서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긴장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서류를 좀 꼼꼼하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꼬리에 꼬리가 없어 꼬리를 자르는 그런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요소별 면접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요. 주 질문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제 사전 리딩을 통해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보겠다고 타이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 할 수 있죠. 아까처럼 깔끔하게 준비가 됐으면 안 하겠지만 또 더 질문을 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평가자가 아 이거 제대로 맞는 거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이제 그런 정도로 간다라는 것도 짐작을 미리 해두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질문의 순서를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수험생의 어떤 릴렉스, 불안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도입 단계를 거치겠죠.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의 질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확인을 좀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 또 교과학습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속에서 뭐 성취도라든지 왜 떨어졌냐, 뭐 올라갔느냐, 또 지적 호기심,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에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또 자기 주도성 목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그 활동들 있죠. 활동들에서는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왜 시작을 했는지, 또 활동 내용, 또 느낀 점, 배운 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질문이 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TAR 그래서 뭐 situation, 그 다음에 뭐 task, 그 다음에 action, result 해가지고 질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황이죠. S는 situation인데 동아리는 왜 가입했는지, 그 동아리에 본인에게 생각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만족을 했는지에 대한 거.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과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대는 어떻게 그걸 풀어냈는지 행동이죠, 행동. 네네. 그다음 행동이니까 기여한 바가 있다. 그 동아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든가 또 그걸 위해서 또 희생하거나 시간을 할애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물어봅니다. 리조트.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어떤 건지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 내용들이 그런 뭐 상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과제,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결과를 물어보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심도 있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면접 평가를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한 4가지 정도 팁을 드릴 텐데 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서류 꼼꼼하게 좀 잘 읽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축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뭐 이런 내용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자기 작성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해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면 어떨까 자기의 핵심 그 파악을 하고 대답을 좀 뭐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연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뭐 모의 면접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도 강조했지만 맞습니다.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준비하는 방법 학교 홈페이지 들러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그걸 알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하고 또 정보를 좀 많이 모아달라.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를 반드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충분한 정보를 좀 충분하게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접할 때. 무슨 위반자죠? 면접에서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라든가. 예. 저 A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뭐 경영을 하시는 아버님 덕분에 내가 이 학과를 지원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름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하고 부모, 그 실명하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이라든지 직장명, 직위명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얘기가 되면 주의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번 주의를 줬습니다. 이제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한 번 지금 이제 그 공정성 우리 블라인드 면접에 좀 위배되는 내용을 한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뭔가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잘 알아듣고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암암리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2분이 면접을 하시는데 2분이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0점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너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학생 이거는 공정에 위배가 이렇게 잘 얘기해 준다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면접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모집 요강도 나가고 또 왔을 때 또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도 하는데 집중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못 듣고 그냥 또 당황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이 지난 다음에 위반자로 이제 두 사람이 두 번째 나와가지고 서로 면접관 2분이 동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위반자다. 그래서 이제 근거 기록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그 어떤 블라인드 면접상에서 부모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2번 이상 했기 때문에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2번 했다 그래서 무조건 0점 처리되는 건 아니지만 학생의 이제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도 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2분이 한 분이 또 합의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했을 때는 또 그렇게 불합격이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0점 처리예요. 참 불합격이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의 원래 목적을 좀 이해를 한다면 공정하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게 거기서 자기 부모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막 그냥 저도 이제 올해 그 평가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뭐 회피나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들어올까봐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만큼 깐적을 미리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염두에 잘 두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면접위원들이죠. 우리가 면접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다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따라서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면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전 리딩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다 읽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이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뭐 지네 맘대로 뽑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소가 있고 항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교육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뽑아야 공정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공정한 평가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험생 신분 및 면접 자료 확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에 기반한 면접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 그걸 또 미리 좀 잘 알고 들어가셔야 제대로 된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또 평가 관련 근거 기록, 또 블라인드 면접 위반자에 대한 근거를 좀 작성을 해서 이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잘 드리고. 또 면접위원들이? 네, 면접위원들. 면접위원들 중에도 이제 흥분하시면 원래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10분이면 10분. 오늘은 전부 다 10분씩 한다. 라든가. 흥분해가지고 20분씩, 15분씩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서 시간적으로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럼 막 하다 보면 또 너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한테 더 들려줄 말이 뭐가 있는지,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같은 시간으로 어차피 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들려줄 얘기가 뭐 하고 싶으니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만 짧게 하는 거 아니야? 나만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늘 블라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블라인드는 결국은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거기서 이제 편견 요소, 편견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안 해야 될 일만 안 하고 꼼꼼하게 그것만 체크하고 뭐 잘 서류 숙지 좀 잘해가지고 가면 커다랗게 어렵지도 않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뮬레이션, 그죠? 많은 준비를 좀 해서 꼭 합격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면 긴장감이 덜 하니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까지 다 하셨네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블라인드 면접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사실은 꼭 지금 현재는 대진대에 계시지만 사실 입시 현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입시에 대단한 전문가이셨다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안 한 것들 중에 보면 제10은 기반 면접을 안 했잖아요. 그 짧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이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가 서울대학교에 원서 넣는 학부모인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10은 기반 면접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이제 한두 군데에서 모여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모여서란다. 이렇게 문제 풀고 지가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타 학교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제 학원을 다니려니까 그것도 엄두도 안 나고 왜냐하면 또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던데 이런 학부모님들 아직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서울대 일반 전형도 경쟁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아마도 물론 뭐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의 있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재시문에 관련된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 있는 거. 근데 잘 찾으셔야 돼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돼 있어요. 기출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 따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네네네. 그 이렇게 이제 입학사정관의 네. 입장에서 네. 네. 좀 얘기 좀 해야 이 학부모들이 그나마 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연습을 할 때는 네네. 아이가 문제를 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발표라고 할까요? 네네네. 어쨌든 그 하는 과정을 그렇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쪽 지원한 대학의 어떤 경향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출 문제를 뭐 찾고 그러는 게 뭐 돈을 들이면 기출 문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가면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꺼낸 거냐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면 그냥 돈 내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사실상은 고교 교육과정을 저희는 위배하지 않고 출제를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출제 의도도 있고 막 거기에 뭐 답변의 방향성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는 건데 쉽진 않겠죠. 그게 뭐 혼자 보려면 쉽지 않으니까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이제 대표님처럼 이게 전문가이신 분한테 이렇게 저걸 받으면 되는데. 아니 제가 문과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연계는 이과 같은 경우는 되게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맞아. 그건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그 멀리 그 타 학교에서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는 걸 반겨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수학 문제를 잘 못 풀겠다라든지 또는 과학 문제를 잘 못 풀겠다 이런 거라면 뭐 학교의 교사에게 그 문제만큼은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풀어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제가 뭐 늘상 최선을 다해라라고 서류 평가할 때,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쓸 때, 근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이 다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쫓아가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재시문도 그렇습니다. 재시문도 뭐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푸는 데까지 푸는 연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걸 또 준비하다 보면 어떤 그 논술 준비도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우 짜증나 재시문 면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하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있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침 우리 이금수 실장님의 경우에는 EBS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면 꼭 재시문 기반 어쨌든 그 준비해서 꼭 학원을 다닌 애들만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혼자서 준비한 애도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은 받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준비해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별로 그 요즘은 교육청에서 교사들 모여서 왜 만드는 면접 후기 뭐 면접 후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면접 후기 같은 것을 학교의 교사들은 그 진학부장이 갖고 있을까요? 진학부장이 가지고 계시죠. 학교의 진학부장에게 요청해서 그걸 받으면 뭐 인천지역이면 인천지역, 또 서울 지역이면 서울 지역 또는 그것을 또 통화로 갖고 있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그런 거 읽어보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으면서 재시문 기반 면접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느낌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한 그런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또 많이 기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방송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던 몇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면 힌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사시고 계신데
희망이 올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